안녕하세요. 쉬지 않으면 신촌점 신예진 원장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소 기능의 저하, 두 번째는 시험관 5번 중에 4번은 착상이 되고 모두 2차 피검에서 탈락, 세 번째는 반차검사 2가지에서 다 이상이 있어서 큰옥산과 면역 글로뷸린을 모두 사용 중인 점, 네 번째는 그래서 PGS를 권유받았다는 것. 복잡한 문제들이 결합되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해법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착상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착상을 유지한 내막에 힘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배아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착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 내막적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유지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배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배아의 문제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GS입니다. 물론 PGS에서 정상이라고 반드시 임신이 꼭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PGS를 해보면은 배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거든요. 최근에는 오일배양이 나오면은 한두 개라도, 보통 5-6개라도 놓아서 PGS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한 6개 정도를 PGS 돌려봤는데 정상 배아가 한 4-5개 정도 나온다 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PGS를 돌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정상적인 배아일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 6개 정도를 돌렸는데 정상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전에 착상이 유지가 안 되었던 이유가 배아 문제였구나 라는 걸 검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오일배양 배아를 만들어서 잘 모아서 PGS를 돌려서 그 중에 정상적인 것만 선별해서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사실 PGS 통과하면 다 정상 배아로 발달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치료했었던 치료 환자분 케이스 중에서 PGS를 통과한 아주 좋은 최상의 정상 배아만 2개를 이식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이 고사한 환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즉 아기 집은 보이는데 난황이 보이지가 않아서 결국은 유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임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을 하면서 좋은 배아, 좋은 내막, 좋은 컨디션, 좋은 시기 같은 그런 배아 외적인 것들이 한 번에 맞아야지 겨우 이렇게 한 번 성공이 되는 거여서 이게 생명을 과학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생명이 진짜 존엄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치료하면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 사연자를 직접 만나서 치료를 진행한다면 PGS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대신에 PGS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배아를 최소 회차에서 만들 수 있도록 몸을 함께 만드는 치료를 함께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초기 배아 발달에서 자꾸 배아가 멈추는 분이라면은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정자예요. 정자에 대해서 고려하는 건 진짜 정말 너무 당연한 일인데 보통 정자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임신에서 별다른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정자 진짜 중요하죠. 사실 오일배양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난자 건강도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자는 머리에 있는 핵만 난자 안으로 들어오지만은 실제로 배아가 자라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세포의 에너지 발생 기관이나 뭐 다른 세포 구조물들은 난자의 세포질 내에 있는 걸 쓰거든요. 오일배양까지 배아가 갔다면 일단은 난자 컨디션이 좋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이후에 배아가 성장을 멈췄다면 난자든 정자든 두 생식세포의 DNA 문제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 7주 이내 유산에서는 정자 유전자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논문의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몸 만들기의 주체는 여성이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부부가 함께 주체가 돼야 돼요.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